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겪은 참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꾸미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도 미용을 하는 학교, 그리고 대학도 미용을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경력을 쌓고 일을 익히는 게 중요한 일이라서 대학은 굳이 안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을 마치고 서울의 큰 미용실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저는 이 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름 열심히 했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큰 미용실을 택했고 워낙 규모가 큰 샵이다 보니 연예인들도 종종 오기도 했기 때문에 친분이 생긴 여배우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밌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손의 피부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슬슬 저의 미용실을 갖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와 한 몇 달을 쉬면서 치료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휴식도 할 겸 더 큰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전 제 꿈 중 하나였던 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커트를 하러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신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일 뿐이었어요. 커트를 하러 왔다길래 해드렸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염색을 하러 오고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짧게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거의 신랑이 반삭이 다 되어갈 때쯤 말하더라고요. 이제 더 자를 머리도 없어서 어떻게 여기를 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다음번에 올 때는 두피 염색을 해줄지 연락처를 줄지 생각해두고 있어달라고요. 사실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날려 보이는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서 돌직구의 신랑이 싫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를 만나려고 계속 티도 안 나는 블루블랙, 진한 갈색, 검은색 이런 어두운 계열로 염색을 한 거였어요. 제가 머리를 해주며 물어봤을 때는 질려서 색을 자주 바꾼다고 하더니 단순히 저를 만날 구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신랑의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무난하고 즐거운 연애를 2년 동안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에게는 결혼을 한 누나와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도 저를 색안경 없이 바라봐 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누이인 신랑의 누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약간 발랑 까진 그런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조금 노골적으로 저에게 적대시 하더라고요. 미용실은 장사 잘 돼요? 그냥 밥은 먹고 살 정도예요. 돈 잘 벌어서 좋겠다. 나중에 머리하러 가도 되죠? 네네,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말 며칠 뒤에 머리를 하러 왔고 신랑의 누나이다 보니 무료로 염색과 펌을 해서 보냈습니다. 처음 온 것이기도 하고 시댁 식구니까 그냥 무료로 해드려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누이가 약속이 있을 때마다 와서 드라이를 받고 가거나 예약도 없이 와서 기다리다가 나가버리기도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올케, SNS 보니까 땡땡땡 여배우랑 친한가 봐? 아,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관리해주다가 알게 됐어요. 가끔 인사도 해? 그렇기도 하고 종종 시간 맞으면 만나서 차도 한잔해요. 그럼 다음에 보면 사인 좀 받아줘. 한 30장? 한두 장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는 좀 실례일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다 보니. 부탁인데 그것도 못해줘? 그럼 10장만 해줘.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볼게요. 시누이는 이런 식으로 연예인 친구, 가게의 사장님 등등 제 지인들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랑 친한 언니가 하는 마카롱 가게에 가서 15만원어치를 구매하고는 제 이름을 대고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니가 처음에는 돈을 받으려 했는데 막무가내로 가는 바람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 그 마음보다도 돈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돈을 송금해주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마카롱 가게에 갈 거라고 저한테
네 이름 대면 서비스라도 주겠지? 하길래 저는 한두 개 더 받으려는 생각인 줄 알고 그 언니에게 한두 개 챙겨주고 나중에 따로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15만 원어치라니요. 형님, 제 지인이 하는 마카롱 가게에서 15만 원어치 마카롱 가져가셨어요? 아, 올케 이름 말하니까 그냥 가져가라던데. 어떤 가게가 15만 원이나 되는 걸 그냥 줘요. 제가 다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송금해주세요. 올케가 냈으면 끝인 거지. 뭘 다시 달라는 거야. 마카롱 몇 개 챙겨줄게. 아니요, 저 마카롱 안 좋아하고요. 형님이 구매하신 거니 형님이 돈을 주셔야죠. 정없게 왜 이래 정말? 됐어. 앞으로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15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누나가 이래저래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그 돈 없었던 돈인데 넘겼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요. 그리고 며칠 뒤 형님은 머리를 하러 왔고 저는 돈을 받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염색에 펌 그리고 영양케어까지 해서 금액이 20만 원이 넘게 나와서 드라이를 하며 20만 원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은 알겠다고 하더니 드라이까지 마치고는 겉옷을 챙겨서 카드를 두고 왔다는 말만 남기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셨고 며칠이 지나도록 송금을 안 해주시더군요. 짜증은 났지만 받아야 할 돈은 꼭 받아야겠어서 저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며칠 전에 머리 하신 거 아직 돈을 안 보내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그날 카드 줬잖아. 네? 그날 카드 안 가져오셔서 송금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착각한 거 아냐? 난 계산했어. 형님, 앞으로 저희 가게 오지 마세요. 무슨 버르장머리야 그게? 너 장사 좀 잘 된다고 나 무시하는 거니?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락을 끊었고 잠수를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종 별일 없냐며 안부 전화를 할 때에도 형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시댁에는 말을 안 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서로 피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한동안 안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가게의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고 장사가 예전처럼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매달 버는 금액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뚝 하고 손님이 끊어졌으니까요. 주변에 다른 미용실이라도 생겼나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머리를 하러 오셔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빠르게 잘 하시네요. 맘카페가 헛소문이었나? 네? 맘카페요? 아, 모르셨어요? 사실은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모르셨으면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맘카페에서 본 글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상호명과 위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동네에 미용실이 새로 생겨서 머리를 하러 갔는데 머리를 엉망으로 해주고 카드 결제를 했다. 그리고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본인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쫓아냈는데 이후에 그 가게로 남자들이 여럿 들어가더라. 아무래도 남자들을 꼬셔서 장사를 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 동네에 이런 미용실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머리한 것을 인증한다며 푸석한 머리카락과 저의 미용실 내부가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두었는데 옷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형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찌나 어이가 없고 당장에 쫓아가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댁으로 형님과 신랑 모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맘카페에 올린 글 당장 정정글 적고 내려주세요. 뭐? 그건 내가 쓴 거 아닌데? 맘카페가 뭐야? 이럴 줄 알고 챙겨왔어요. 이 글 쓴 사람이 인증한 건데 이거 형님 머리하러 오던 날 찍은 사진이죠? 가족 카톡방에 머리카락 상해서 머리하러 왔다고 사진 보내신 그거잖아요. 얼굴만 지워두면 모를 것 같았나요? 이게 뭐야? 사진 도용하냐? 누가 연예인도 아니고 형님을 사칭해요. 나 아니라고. 주변에서 보던 시댁 식구들도 정황이 분명하니 형님께 사과글을 올리라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 이후로 저희 미용실 매상이 많이 줄었어요. 네가 머리 못하는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 형님이 모른다 하시니 제가 알아서 수습할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와서 글을 썼습니다. 정말 저도 독을 품고 글을 썼죠. 그 맘카페에 정말 상세하게 형님이 가족 카톡방에 보낸 사진과 결제를 하지 않고 나가던 CCTV 영상, 그리고 개인 연락을 했던 내용들로 신랑의 누나가 저에게 앙심을 품고 쓴 글이며 그날 결제는 하지 않았고 머리도 예쁘게 되었다고요. 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악의성이 다분하니 오늘 안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글을 썼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겁을 먹은 건지 그 글은 며칠 내로 지워졌고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도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어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마음고생 심했다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쩜 남보다 못한 인간이 가족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또 최근에 친한 언니의 마카롱 가게에 가서 또 15만원치를 훔쳐가고는 쪽지에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고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니도 너무 황당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이 도둑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대로 혼쭐이 나봐야 니년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싶어 그 언니에게 절도죄로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마카롱 가게 언니에게도 정말 못 볼 걸 보여서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정말 그냥 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이 언니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니 형님부터 시댁 식구들까지 다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군요. 우선 그 도둑년은 지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설쳐대기에 끊어버렸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그깟 15만 원에 그럴 수가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그간 미용실 손해비용과 소소하게 저한테 돈 떼어먹는 것까지 하면 이 정도는 약과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시부모님들은 속이 어땠든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 마카롱 가게 사장에게 말 잘해서 해결 좀 부탁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전 바로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어서 꽤나 오래 끌었습니다. 그 언니도 괜히 저 때문에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 언니도 형님이 평소 하는 짓이 아주 꼴보기 싫었다면서 괜찮다고 해주더라고요. 여튼 그랬더니 이 형님이라는 여자가 매일같이 제 미용실이며 집까지 쫓아와서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처음부터 빈 건 아니었어요. 저더러 아주 악독한 년이라고 하면서 방방 뛰고 난리를 치기에 정말 성질이 나서 미용실에 있던 염색용품 사용하고 닫고 있던 물 바가지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쏟아 부어줬습니다. 마침 염색 손님이 머리 톤 다운 시키려고 검정색을 하신 분이 왔던 터라 검정 구정물을 뒤집어 쓰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미쳐가지고는 미용실 앞에서 난리를 치기에 미용실 문을 안에서 잠궈버리고 원숭이 구경하듯 구경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도 이 짤들이 맘카페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저까지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죠. 그 정도 난리는 피워줘야 좀 부끄러운 줄 아는 건지 그 다음부터는 공손해져서는 드디어 용서를 빌 만한 사람이 되어서 왔더군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발 합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빌더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도둑년 짓 한 거 그것도 다 돈으로 갚고 앞으로는 절대 제 미용실에 와서 뭐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드릴 생각 없고 혹시나 오신다고 해도 전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생각 잘하고 미용실에 발 디미시고요. 그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는 드릴게요. 뭐 합의를 해주는 건 제가 아니라 마카롱집 사장님이시겠지만요. 그랬더니 아주 고맙다며 머리가 땅에 박힐 듯 인사를 하더군요.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제대로 물어줬고요. 남편이 끝까지 저보고 대단하다면서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거냐고 했더니
자기 누나라는 거 빼면 자기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머저리 같은 소리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그 일 있고부터는 적어도 도둑년 짓은 안 하십니다. 뭐 얼굴 볼 일 있을 때 가끔 보면 절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뭐라 말하거나 거슬리게 하진 않아요. 아마도 제 똘끼를 알아서였겠죠. 정말 이래저래 진상짓 하는 것들에게는 매가 약인가 싶기도 하고 참 나이값도 못한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럭저럭 필요할 때만 얼굴 보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 나름 속 시원하게 복수는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갑자기 유명인사처럼 되어버려서 이 지역에서 나름 핫한 여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용실 때문에 SNS도 하고 맘카페 활동도 가끔씩 했었는데 갑자기 절 좋게 봐주시고 너무 후련하게 잘했다며 제 편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제가 하는 미용실까지 대박이 났네요. 지금은 직원까지 3명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 조만간 가게 자리도 좀 더 넓혀서 갈 예정이랍니다. 뭐 이렇게 제 사업 번창에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여튼 저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